토모야는 현실에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는 리슬리스 기름진 얼굴의 오타쿠다. 그는 2D 소녀들에 중독되어 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소녀가 그의 동급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이 게임은 오히려 모든 인기 있는 소녀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 모든 것은 한 못생긴 아침에 시작된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소녀의 손에서 모자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는 즉시 자전거를 돌린다. 멀리서 소녀의 얼굴을 보고 그는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그가 평생 본 여신 중 가장 아름다운 소녀이기 때문이다. 몇 주 후 그는 일어나 동네에서 신문을 배달하러 나선다. 그것은 수신자가 다른 직업에 대해 묻자 놀라게 한다. 통오와는 2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처럼 돈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즉시 달아난다. 학교에서 나중에 친구 요시히코가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창 너머로 소에무라를 본다. 그는 그녀를 혼란스러운 팬들보다 더 열심히 바라본다. 통오와는 불편해하며 그에게 3D 여자들이 아직도 좋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를 2D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려 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소에무라가 모든 2D 체크리스트 항목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통오와는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며 3D 여자들은 주요 스토리 없이 많은 사이드 퀘스트만 있어. 요시히코는 2학년의 첫날이니 개회식에 가려고 하는데 통오야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가라고 한다. 그는 로커룸에서 소에무라를 만나서 자기가 그녀가 특정 만화 출간을 쉽게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든 사람이라고 우스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단단히 경고한다. 그녀가 떠나려고 하자 그는 집세가 밀린 것처럼 따라가며 급히 이야기할 일이 있다고 한다. 그 광대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아름다운 소녀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계획을 자랑한다. 듀는 소에무라가 이 멍청이가 감정에 휘둘려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여자에게 고백하라고 제안하지만 이 둔한 정신에 미친 사람은 왜 3D 여자에게 빠져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소에무라는 이 완전한 바보가 그녀를 그의 망상에 끌어들이려 하자 화가 난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왔는지 물어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아는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낮에는 예산으로 만든 스탠 리일지라도 밤에는 줄거리의 대가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유튜브 수익 중지 알림보다 더 빨개지고 그에게 입 다물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어린 시절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언젠가는 게임 회사의 사장이 되어 그녀를 자신의 아티스트로 고용하겠다고. 그녀는 더욱더 부끄러워하며 그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마치 연체된 그룹 과제처럼 돌려주고 혼자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이 너무 못생겨서 그날 만난 아름다움을 그릴 수 없다고 말한다. 소에무라는 이제 정말 인내심이 바닥나서 그의 계획을 유독한 전 애인처럼 찢어버리고 그의 사고방식이 왜곡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토모야는 그녀에게 반대의 반응을 보이며 말한다. 이 말이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만화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의 프로젝트가 쓸모없다고 말하고 화를 내며 떠나지만 그는 그녀를 설득할 기회를 한 번 더 간절히 원해.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방과 후에 AV실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개회식 동안 아타라라는 소녀가 앞으로 불려나와서 최우수 학생상을 받으며 요시히코는 상 받을 만한 시뮬레이터처럼 다시 멍하니 바라봐. 토모야는 놀라지 않고 그녀와 소에무라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한다. 개회식 후 토모야는 옥상에서 아타라를 만나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의 종이를 나쁜 포커패처럼 접어버리고 쓰레기라고 부른다. 그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언어적으로 어나이얼레이트 시킨다. 그의 존재가 그녀의 탄생 이후 최악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헛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토모야는 결심한 채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감정적인 테드 강연을 한다. 그리고 그녀가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가지만 그녀가 가는 길에 그는 그녀에게 더 듣고 싶다면 방과 후 AV실에 있을 거라고 말한다. 나중에 AV실로 달려가는 중에 한 소녀가 다가와 선배라고 말한다. 그에게 자료 좀 챙기라고 했는데 토모야는 임무 중이라 말하며 내일 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계속 달리던 중에 그녀는 갑자기 여름 방학 동안 모자를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고 말한다. 그의 머릿속이 멈춘다. 한편 사와무라가 AV실에 도착해서
토모야가 있을 거라 기대하며 말한다. 그녀는 관심 있어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타라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얼어버린다. 두 사람은 즉시 싸우기 시작하며 애니메이션 라이벌처럼 욕설을 주고받는다. 복도에서 소녀의 말을 들은 토모야는 번개보다 빠르게 달린다. 슬로모션으로 그가 좋아하는 소녀가 사실 카토라는 걸 깨닫는다. 이후에 카페로 가고 이제 그녀를 가까이서 보고 개인적으로 본 토모야는 드디어 카토가 꽤 귀엽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칭찬에 고마워하지만 바로 현실적인 말을 건넨다. 그녀는 1학년 때부터 그의 반이었고 이것이 형이 그녀가 존재하는지 처음으로 알아챈 순간이다. 토모야는 평범한 NPC답게 동의하며 그녀의 최고 장점을 나열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그녀의 뒷모습 가능성 같은 것들. 하지만 곧 실망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비로운 애니메이션 소녀의 분위기. 그는 운명적인 만남에서 본 흰 모자를 기억해내고 그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녀가 이미 사촌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형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전설적인 로맨스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재료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기분이 2022년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지만 그는 단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놀랍다고 거짓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낙담을 안겨주며 지금까지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면서 순수한 우연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낙담을 안겨주며 지금까지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면서 순수한 우연이라고 말한다. 그는 반격하며 그녀가 자신 같은 패배자를 기억할 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는 오타쿠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비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토모야는 자신에게 특별한 점이 없다며 가끔 튀는 소세지만이 특별하다고 말한다. 카토는 교양 없는 바보를 무시하고 그가 실제로 학교의 상위 3명이 유명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도서관에 소설을 추가하고 학교 축제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감명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타쿠라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서열의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서 캐릭터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카토는 그에게 자기 비하를 날린다. 벽에 포스터 하나 없는 무미건조하다고 말했어. 토모야는 기분이 상해서 비난을 더욱 강하게 해. 그녀는 단순히 평범한 게 아니야. 버그가 있는 베타 버전의 캐릭터처럼 패치가 안 된 상태야. 귀엽다고 해도 눈에 띄는 게 없지. 그게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이게 그의 꿈의 여자라고 하는데 그는 운명을 환불하려고 소리친다. 하지만 카토는 갑자기 밖에 화난 두 소녀를 가리키며 끓는 라면처럼 보여. 형이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은 곧 테이블에 합류하고 갑자기 카토는 자신의 대화 속에서 NPC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 학생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토모야는 그들을 자신의 게임 제작 서클의 멤버로 소개한다. 소에무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이고 타마는 그의 시나리오 작가이다. 카토는 말을 꺼내보려 하지만 소에무라는 아주 당돌하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본다. 카토가 자신은 그냥 그의 그부라고 말하자 소에무라는 그녀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잠시 후 토모야는 자신의 새로운 개발 내용을 공유하지만 두 소녀는 그것을 나쁜 의견에 대한 트위터 스레드처럼 비난한다. 그들은 그의 IQ를 속이고 이미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계속 다시 쓰겠다고 하고 그들이 싫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최고의 데이트 시뮬레이션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가토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주인공 여주인공으로 만든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은 가토가 평화 사인을 하고 도망친 걸 깨닫는다. 다음 주말 토모야와 가토가 만났을 때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한다. 그녀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듯한 옷을 벗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이 장소가 왜 특별한지 기억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무의미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며 그는 대화에 화가 치민다. 그는 이곳이 우리가 처음 만난 곳임을 상기시킨다. 지만 그녀는 그 진부한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바로잡는다. 들은 첫 해 입학식에서 처음 만났지만 그녀는 무심코 간접적인 칭찬을 하며 그를 신뢰한다고 말한다. 가 오타쿠이기 때문에 오타쿠는 절대 여자를 만지지 않는다고. 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한 더미를 꺼내며 게임들이 그녀에게 그의 꿈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있는 사이드 퀘스트 NPC가 아니라 녀가 게임을 하는 동안 토모야는 깊은 스토리에 감정이입하고 있다. 지만 카토는 녀는 그냥 즐기고 있다. 게임이 끝나고 그녀는 10점 만점에 7점을 준다.
그러자 도모야는 거의 폭발할 뻔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이런 히로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자극하는 말을 해 그를 화나게 만든다. 갑자기 그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못 쓰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두 소녀가 그의 초안을 계속 어지럽히는 것도 당연하다. 그는 카토에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그녀는 즉시 일어선다.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황하며 그녀에게 하룻밤 더 함께 있어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그와 단둘이 밤을 새는 것에 위구심을 품는다. 밤이지만 그는 내 꿈을 위해 카드를 꺼냅니다. 그녀가 마침내 동의하자 그는 궁극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며 경고합니다. 그의 매그넘이 대화에 들어오면 그녀는 오타쿠를 믿은 자신만 탓해야 한다고. 며칠 후 토모야는 카토와 통화하지만 아직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마감일이 며칠 남았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학교가 며칠간 쉬게 됩니다. 그 덕분에 그는 프로젝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카토에게 사와무라와 아탈라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고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 최고의 데이팅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토는 도와줄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외곽으로 여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 마감일이 4일 남았으니 토모야는 모든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컬렉션을 정리해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한다. 그러나 바보 같은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만화를 한 권 읽기로 결정하고 결국 하루 종일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콜라를 마시러 나간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사와무라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 와서 그의 일정을 망쳤다고 말하고 몇 년 동안 방문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마감일이 있어서 여기 와서 작업을 마치기 위해 왔다고 대답한다. 그림이었지만 토모야는 그녀의 속임수에 맞서며 말했어요. 그냥 집에서 하면 됐을 텐데라고. 그녀는 한 장관이 집에 와서 만남을 가졌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겉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거죠. 잠시 후 그녀는 그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묻지만 게으른 녀석은 아직 마감까지 3일이 남았다고 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바로 그가 별로 진전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창작자들은 종종 일정이 밀릴 때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곤 한다고. 토모야는 그녀가 그를 잡았다는 것에 놀라고 갑자기 포기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는 창작자가 될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는 대답한다. 어릴 적 그녀도 그와 함께 가난했고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던 적이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심지어 그녀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창작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를 듣고 그녀는 그때는 걱정할 이유가 없었겠구나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가 자신을 격려하러 왔다고 의심하는 것에 놀란다. 그녀는 즉시 부인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놀랍게도 아다아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 창문 너머로 그녀는 재빨리 숨는다. 아드아가 곧 나타나고 그가 프로젝트에 별로 진전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며 그냥 예전처럼 소비하는 돼지가 되라고 해요. 그녀는 창작자가 되는 게 멋지게 들리겠지만 그 일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는 계속 그녀의 작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말하길 창작자가 되는 건 멋지게 들릴지 몰라도 힘든 일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토모야는 그녀가 예전에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해요. 그 말은 그의 문제는 자신이 정말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고 매거는 그가 단지 어리석은 바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로잡을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인내를 부탁합니다. 그의 결단력을 보고 그녀는 일어나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마감일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떠나면서 그가 진심으로 서클을 만들고 싶다면 모든 서클 멤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들과 함께 질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전거를 숨겼어야 했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가 소무라의 자전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숨고 있던 소무라가 나오며 그 여자애가 또 신경을 건드렸다고 투덜거린다. 그날 밤 늦게 토모야는 다시 카토와 대화한다. 그녀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묻는다. 그는 아타가 이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지만 카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자신에게 매력적인 점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놀라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이 재미있다고 말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좀 더 강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이 오고 이 바보는 또다시 아무 아이디어도 없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는 다음날 일어나 여전히 꽤 느긋하게 지내며 마감일까지 아직 이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도 아이디어에 대한 희망 없이 끝나면서 존재론적인 위기를 겪는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나가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하지만 여전히 창의적인 장애물에 부딪힌다. 그러나 흰색 모자가 갑자기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그는 놀라서 할아버지의 할인으로 옷을 입은 공주처럼 차려입은 카토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이 그의 이야기에서 묘사하고 싶은 주인공인지 묻지만 그는 그녀가 휴가 중이라고 알렸기 때문에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더 걱정한다. 그는 마감일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야 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디니드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왜 먼저 그를 만나러 오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사와무라와 아타바를 만나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금의 모습으로 스타일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토모에는 이에 감명을 받고 그가 그 어리석은 꿈을 진정으로 믿는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곧 그에게 자신의 꿈의 히로인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를 모두를 열광시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즉시 집으로 향하며 자신의 프로젝트 제안으로 다른 두 소녀를 설득할 의욕을 갖습니다. 한편 사와무라는 이를 보고 질투심을 느끼며 카토를 도운 것을 후회합니다. 첫째로 아타하와 같은 팀에 있어야 하지 않다는 것이다. 며칠 후 아타하는 다음 시리즈에 관한 인터뷰에 대해 알려주는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하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협박을 통해 그녀를 설득한다. 인터뷰 당일 버스에서 카토는 읽고 있던 시리즈를 마치고 토모에에게 그 소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야기한다. 그 소설 덕분에 지난밤 내내 잠을 설쳤다고 한다. 브로는 또 다른 오타쿠가 태어나게 되어 신이 나고 그녀에게 읽을 수 있는 다른 시리즈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토는 아타하가 이 흥미로운 글을 썼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녀는 학교에서 둔하고 서투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토모에는 이것이 그녀의 성격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답하며 카토도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제안한다. 카도는 신만이 작가가 되면서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토모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아타하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녀의 새 연재물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도는 아타하가 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정보를 알려주냐고 묻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즉시 PTSD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은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중에 토모에는 자신을 소개하며 면접관이라고 하고 아타하를 세션에 환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못생긴 모습을 보고 놀란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의 조교 편집자가 그에게 일을 제안했다고 대답합니다. 조교 편집자는 아타하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아는 사람을 데려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아타하가 화가 나서 바보와 함께 할 수 없다며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모에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부끄러운 바보처럼 그녀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원합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자신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안을 거절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시리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에 흥분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가 곧 시작되고 브로가 그녀의 이전 작품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품은 약 50만 부가 판매되었지만 아타하는 그 성공을 자신의 글쓰기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토모에는 귀를 의심하지만 보조 편집자는 그는 블로그에 소설을 게시한 후 엄청난 매출 상승을 보았습니다. 타모에가 아직도 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환호했던 소설은 지옥만큼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인터뷰 보고서에 추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몇 초 후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모두 질문들이 쓸데없이 계속되자 자기들끼리 지치게 됩니다. 타모에가 인터뷰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지만 아타하가 그에게 그의 실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녀로부터 거친 답변을 받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그녀의 다음 출시 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세부 사항을 밝힌 후 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하고 동시에 흥분시킵니다. 다음 날 토모에는 새 팀원들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보드의 제작 일정을 작성하며
12월까지 완료해야 겨울 만화시장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두 소녀는 마감일이 너무 촉박하다며 반발하고 다른 활동과 겹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누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에 들어갑니다. 토모에는 그들에게 줄거리 개요와 캐릭터 디자인에 집중하라고 요청하며 논쟁을 정리하고 그때 카토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간식을 사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토모에는 대신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가 떠나려고 하자 아타하가 떠올립니다. 그에게 게임 제작에 드는 비용이 약 100만 엔이 든다고 말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학생인 그에게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타하는 자신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하며 그녀의 책으로 충분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대신 그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치 키스하고 싶다는 듯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말하기 전에 사와무라는 질투심에 끼어듭니다. 두 소녀는 또 다시 쓸데없는 논쟁을 시작하고 토모에는 그들을 말립니다. 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다음 날 그는 역사상 최고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그의 히로인이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녀는 그에게 방문한 사람이 사촌이라고 설명하지만 토모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에게 눈에 띄라고 했지만 이런 나쁜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변신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그마 남성을 베타 시뮬레이션으로 바꾸는 히로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말하며 적어도 게임이 끝날 때까지 사촌을 더 이상 보지 말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주말에 이미 날짜를 정했다고 대답하며 도모에의 머리에서 즉시 한 개의 너트를 잃는다. 서클의 활동이 시작되고 소에무라는 그녀의 일러스트를 위해 카토에게서 다양한 표정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카토는 감정이 전혀 없는 죽은 영웅과 같아서 그녀를 화나게 만든다. 카토는 잠시 자기 성찰을 위해 나가고 그녀가 없는 동안 소에무라는 도모에에게 불평한다. 그녀는 이렇게 힘든 임무를 맡은 적이 없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 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인턴이 디자인한 예산 배경 캐릭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인턴이 디자인한 예산 배경 캐릭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인턴이 디자인한 예산 배경 캐릭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인턴이 디자인한 예산 배경 캐릭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토모에는 카토가 실제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마음을 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소에무라는 이 캐릭터가 가장 쓸모없는 캐릭터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는 화를 내며 카토는 캐릭터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직 작업할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소에무라는 이에 동의하며 그녀가 주말에 그의 집에 와서 한 번에 정리하자고 제안합니다. 토모에는 주말이라는 말에 움찔합니다. 그에게 주말에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전에 데이트를 한 적이 있냐고 묻는다. 이 말을 듣고 줄거리를 작업하던 아타는 즉시 노트북을 내리치며 몸을 떨기 시작한다. 하지만 카토는 모든 금사냥꾼처럼 그에게 그녀를 데리고 나갔냐고 묻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그는 이것이 가상의 상황이라고 말하며 어떤 여자에게 끌려 쇼핑몰에 간 적이 있다고 그냥 소무라가 어떻게 했을지 알고 싶었다고 한다. 소무라는 미온적인 답변을 하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말한다. 여자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애플의 주요 주주인 것처럼 쿨하게 행동해야 해. 하지만 그는 항상 가짜 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자신이 되고 싶었다고 대답해. 그는 카토가 오타쿠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덧붙여. 그게 그가 그녀에게 좋아하는 점이라고 해. 이 말을 듣고 소뮤라는 그가 실제로 카토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그를 속이고 있었다고 화를 내. 아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즉시 몰입 상태에 들어가. 흥분하듯이 악마의 시인 것처럼 행동해. 그녀는 마침내 게임을 위한 최고의 줄거리를 찾았다. 다음 날 그녀는 인쇄된 초안을 가지고 와서 토모야에게 읽어보라고 전달한다. 그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토모야는 줄거리를 읽으며 매우 흥분하고 이것이 게임에 완벽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분 후 아타가 이것이 최종 초안으로 통과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갑자기 조용해지고 최종 승인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3일이 지나고 더미는 여전히 그의 피드백을 주지 않아 소에무라를 초조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아티스트들을 제약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스인을 구하지만 그는 허락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타가 화를 내며 그녀가 나가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토모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곧바로 그의 마음속에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중에 두 여자가 나간 후 카토와 토모야만 남아있는 방에서 그녀가 다음날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현재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미룰래요 하고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약속 부분이 중복되었습니다. 수정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가 다음날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현재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미룰래요 하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이것이 그들의 데이트를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데이트 당일 그들은 새로 열린 쇼핑몰에서 만나지만 토모야는 인파로 인해 즉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카토는 한 달 뒤에 오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인파가 없을 테니까요. 오늘 가게가 얼마나 바쁘고 붐빌지를 생각하며 토모야는 아인슈타인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카토에게 가고 싶은 가게들을 모두 목록으로 적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모든 가게를 돌아가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지며 그들이 방문할 수 있는 몇몇 가게들만 가자고 제안하지만 토모야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가게에 가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긴 줄에 갇히는 것보다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몇 번의 방문 후 군중 속을 헤치며 가던 중 카토가 거의 넘어질 뻔하지만 토모야가 재빨리 잡아주고 손을 잡고 빠져나와요. 마지막 가게에서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해요. 카토는 매우 놀라면서도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경 가게에서 카토는 한 쌍의 안경을 보고 토모야 얼굴에 쓰며 데이트에 감사 인사를 전해 그를 놀라게 해요. 그때 그는 그녀에게 말해요. 집에 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며칠 후 토모야는 아타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녀가 아직도 그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아타의 조수는 그녀가 그를 무시하는 이유를 묻는다. 분명히 그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이다. 하지만 아타는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다. 한편 토모야는 그와 아타가 한때 만났던 카페로 향한다. 그녀의 소설 3권을 위해 그녀를 바라보던 때의 말이다. 그녀는 다음 권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물었고 그는 신나서 자신의 의견을 열정적으로 쏟아냈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마치 그의 말에 구역질이 나고 싶어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토모야는 그녀가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그동안 아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처럼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보조원은 이미 그 남자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해도 할 말이 없다고 답한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뱉기 시작하고 보조원은 바로 우산을 구하러 나간다. 그 순간 아타는 마지막 권 원고를 마쳤을 때를 회상한다. 그리고 그녀는 토모야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토모야는 놀라서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단지 그게 그의 기대를 충족하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거절했다. 놀란 그녀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는 그녀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했다. 토모야는 이 생각을 하며 아타가 그를 용서할 때가 언제일지 궁금해한다. 벌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1시간 후 아타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보조와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는 비를 맞고 있는 토모야를 밖에서 보고 마치 격렬한 박수 세션을 끝낸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다. 그녀는 그를 즉시 자신의 호텔방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게 한다. 그녀의 보조는 곧 떠나며 토모야가 같은 방에 있을 것이니 밤새 행운을 빌어준다. 그녀는 이를 깨닫고 빠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나중에 방에서 토모야는 자신의 정신을 차리고 아타의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빨리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그를 부르며 옆에 앉으라고 한다. 그가 앉자 그녀는 왜 여기 왔는지 묻고 그는 여러 번 그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그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간 것을 바보라고 하고 그는 동의한다. 그녀에게 기대어 있던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그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는 거의 그녀에게 남자로 만들어달라고 말할 뻔한다. 하지만 그는 나를 창작자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바꿉니다. 그가 처음에 한 말을 듣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밟고 그를 변태 처녀 남자라고 부릅니다.
이후 그녀는 그가 줄거리에서 어떤 결점을 보는지 물어보며 그는 쇼핑몰에서 카토와의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토가 얼마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웠는지를 설명하죠. 이 말을 듣고 아타는 그게 줄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그는 그녀에게 방금 설명한 사건에 맞춰 줄거리를 다시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아타는 원고를 던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멜론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순진한 소녀는 잠시 넋을 잃고 침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플롯은 좋아하지만 더 박수와 침을 교환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잠시 후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무엇이 좋은지 묻지만 그는 그녀에게 캐릭터를 덜 뚜렷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며 놀라게 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창작 경력 중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는 캐릭터를 더 평범하게 만들면 플레이어들이 캐릭터가 진짜 나타나서 더 귀여워질 때 깜짝 놀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캐릭터가 더 귀엽게 깜짝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캐릭터는 다시 평범하게 돌아간다. 그녀는 그가 어떤 농담을 하는지 묻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멍청이가 변호하네.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한다. 아타는 다시 흐름 상태에 빠져 크랙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작가가 사랑을 느끼고 팬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화를 내며 묻는다. 이게 아직도 이야기 때문인가 보다 싶어 도모야가 생각한다. 다음날 아침, 아타는 떠나기 준비를 하면서 차려입고 도모야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 밤새 끄덕끄덕 잤거나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그녀에게 이미 떠나려고 하는지 묻자 그녀는 일할 일이 있어서 떠난다고 답한다. 하지만 도모야는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아타는 그가 밤의 열기에서 아직도 쾌락을 즐기고 있다고 놀린다. 그녀가 걸어가면서 그날 밤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그와 함께하는 창작 작업이 꽤 재미있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를 창작자의 세계에 공식적으로 초대하며 그와 함께라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의 의지를 끌어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함께 피와 땀을 쏟자고 요청하며 그를 재미있게 한다. 일주일 후 소우마는 토모야를 집으로 불러 만화 키트 원고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늦게 시작한 이유라고 나무라며 그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는지 묻자 그녀는 플롯과 전개에 도움을 주길 원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충격을 받고 경험이 없는 자신 같은 바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애니메이션 광팬인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답한다. 그는 그녀의 현재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묻고 그녀는 그것이 스노우 프리즘이라고 말한다. 그는 애니메이션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즉시 신이 난다. 그는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어떤 이야기를 작업하고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복잡한 플롯에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불편해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판매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대답한다. 관객은 여러분처럼 문화 수준이 낮은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상한 썸네일 때문에만 영상을 시청하죠. 브로는 여전히 멋지지 않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걸 제쳐두고 주인공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성 역할을 맡고요. 그들은 곧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하고 대화는 빠르게 수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와무라가 그에게 자신에게 아주 너티한 것들을 해달라고 말할 때요. 예를 들어 자신을 샹들리에에 묶어달라고 하면서 그를 즉시 캐릭터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토모야는 카토를 만나 그녀가 주인공처럼 행동하지 않는 1001가지 방법에 대해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미 피곤한 그녀는 다시 뭐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어.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미 팬들이 사랑하던 캐릭터인데 그녀는 망가스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며 캐릭터를 더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토모야는 지금 그녀에 대해 더 알아낼 게 없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그를 제외한 아무도 이 요약을 보고 있는 괴짜도 포함해서 그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와무라는 끔찍하게 보이는 여자들과 함께 침을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계속 카토를 따라다니며 헤어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귀찮은 바보를 본다. 그는 다시 화장실에서 얻은 끔찍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빨간 머리의 멍청이가 그를 보고 달려와 가슴을 꽉 안는다. 드디어 그를 찾았다는 것에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 나중에 그는 그녀가 토모야의 후배인 아스미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항상 그에게 붙어있던 사와무라의 오랜 학교 후배라는 것도. 사와무라는 눈에 띄게 질투하지만 태연한 척한다. 하지만 아타다는 그녀가 그냥 허세임을 알고 있다. 토모야는 아스미가 적당한 곳에서 많이 변했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것이 이제 그녀를 소녀로 본다는 의미라고 예측한다. 그녀는 그것이 모두 그 덕분이라며 그가 그녀에게 여자라는 즐거움을 가르쳐줬다고 말하며 다른 소녀들을 놀라게 한다. 묘는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타다가 끼어들며 정말로 오랜만에 만났다면 톰야가 어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아스미가 그녀의 모임에서 열리는 행사 티켓을 그에게 건넨다. 사와무라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깎아내리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안경 쓴 바보 같은 남자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이는 그녀가 정말로 그의 사이드폴이라는 것을 확증한다. 아스미는 톰야를 만나기 전에는 게임을 해본 적도 애니메이션을 본 적도 없다고 밝힌다. 그녀는 또한 톰야가 그녀의 무지한 자신을 데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톰야가 생일에 리터헵 이 게임을 사주었다고 밝힌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경험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열정을 보고 하루는 토모야에게 이게 그가 그녀를 만들고자 했던 주인공 캐릭터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멍청이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만이 자신이 가진 어리석은 생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타는 이것을 토모야가 순수한 소녀를 데이트 시뮬레이션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해석하며 교양 있는 소녀들을 대하는 그의 전문성을 칭찬합니다. 나중에 아스미가 떠나면서 그녀는 토모야에게 여름 코미케에 꼭 오라고 당부하고 그는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스미는 자신이 사와무라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그녀를 놀라게 한다. 아스미가 드디어 떠나기 전에 토모야에게 그녀 집에 와보라고 격려한다. 그의 오빠도 그를 보고 기뻐할 거라고 한다. 이후 토모야가 집으로 가던 중 여전히 질투하는 사와무라는 뒤를 따라가며 그녀를 관찰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기분 변화가 심한 평범한 소녀처럼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여성의 행동 방식을 알고 있는 그는 그녀에게 방금 만난 그 여자에 관한 것인지 묻고 갑자기 그녀는 그가 산 쓰레기 하키 게임에 대해 대립한다. 바로 그때 유리라는 매우 역겹고 건방진 남자가 방해한다. 그들을 지나치지만 그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요. 하지만 그는 다시 그들의 논쟁을 가로막고 토모야는 그에게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저 도쿄에서 돌아와 인사하러 왔다고 대답하는데 토모야는 그의 쓸데없는 인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유리도 예전에는 함께 오타쿠 세계를 올라가기로 했던 친구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함께 오타쿠 세계를 올라가기로 했던 친구라고 말했죠. 하지만 토모야는 그를 친구로만 봤을 뿐 유리가 오타쿠가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까지 그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사랑하고 세상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지 가까워지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이용해서 더 중요하게 보이려고 했어요. 유리가 이것이 자신의 계급을 올라가는 전략이었다고 밝히며 이제는 그 덕분에 유명한 그룹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토모야와 사와무라를 충격에 빠뜨리면서 그는 토모야가 싫어했던 방법이 성공했다고 조롱하며 이어서 자신의 명함을 사와무라에게 건네며 그들의 그룹에 그녀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토모야는 그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유리가 밝히기를 그의 그룹도 자신이 놀라운 연애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충격에 빠집니다. 또한 그의 그룹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아티스트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토모야에게 묻습니다. 그의 작은 그룹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사와무라가 여기서 잘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더 빛날지. 다음날 카에데는 사와무라와 토모야를 방문하고 그들이 만화 시리즈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다. 그녀는 만화 페이지 중 하나에서 수상한 장면을 보고 캐릭터 디자인 중에 옷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지만 토모야는 그것은 그들의 게임이 아니라 사와무라의 서클 여름 만화의 원고라고 그녀를 진정시킨다. 그녀는 만화가 언제인지 묻고 토모야는 다음 날이라고 말한다. 카에데는 아직 책을 인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지만
사와무라는 만화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3일간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서클은 셋째 날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성가신 바보는 항상 다음 논란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다. 그는 왜 사와무라가 스토리보드에서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일을 하고 있는지 불평하기 시작한다. 한편 그는 그 만화에 대해 흥분하고 있지만 연말 겨울에 일어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때 그는 업계를 혁신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블록버스터 데뷔를 할 것이다. 그는 이 일에 대해 계속 흥분하고 있지만 카에드는 주제를 다음날 일어날 만화로 바꾸어 그를 조용하게 만든다. 그녀는 가장 큰 모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현한다. 도시의 오타쿠들이 이즈미의 책을 읽고 싶어 못 견디겠다고 말합니다. 토모야는 이즈미의 책이 리브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고려할 때 굉장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카에드는 현재 테이블 위에 있는 성인 콘텐츠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토모야는 그녀가 멜론과 소세지를 보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후 카토는 이즈미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리브의 게임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매우 빠르게 오타쿠로서 따라잡고 있어 토모야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처럼 신이 납니다. 한편 사와무라는 그들을 보며 자신도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듯 디스트랙티드 되어 거의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타쿠로서의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눈물이 날 듯합니다. 한참 뒤에 토모야가 사와무라의 그림을 살펴보며 서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놀라워한다. 그는 그녀에게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계획인지 물어본다. 그녀는 산업계 편집자들이 그녀의 동호회에 왔지만 그녀는 이런 행사에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답한다. 이 말을 듣고 토모야는 요리로부터의 초대를 기억해내고 그녀에게 묻는다. 그녀는 그 초대가 매우 유인이고 그 동호회에 들어가면 그녀의 책 판매량과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토모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그녀가 합류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녀가 빠르게 중단시킨다. 그녀는 끝났고 이제 게임을 해야 할 때라고 선언합니다. 게임패드를 집으며 그에게 자신이 그의 권자 네이 적성 유한료 타시오. 그녀는 어떤 이벤트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겨울 코미콘까지는 어떤 게스트 아티스트 일도 맡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토모야는 기뻐하고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빠진다 해도 그건 우쭐대는 세뇌가 여성을 이용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름 코미킨 날 토모야와 카도가 장소로 향합니다. 브로는 독성전 나무 가미토 소시지를 맛본 것보다 더 들떠 있습니다. 이즈미를 보자마자 그녀는 토모야에게 안기려 달려갑니다. 그녀의 물리학적 움직임으로 인해 그는 거의 사정할 뻔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이스미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녀는 자신이 책을 팔지 못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동안 토모야는 그 책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는 발견한 것에 놀라며 무작정 그녀가 만화를 그린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는다. 그녀가 겨우 1년밖에 안 되었다고 밝히자 그는 충격을 받으며 그녀가 팔린다면 괜찮을지 묻는다. 다음 날 두 소녀는 판매가 없는 채로 단순히 테이블에 앉아있고 토모야는 인쇄를 하러 나간다. 그 사이 이스미는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궁금해한다. 이 중요한 순간에 도대체 어디 갔지? 그는 금세 광고판을 들고 돌아와서 바로 책 페이지 하나를 더 큰 크기로 붙였고 이스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왜 이러는 건지 묻자 그는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눈여겨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책의 모든 페이지 중 이 페이지를 선택해야 했던 게 너무 속상했고 모두가 자신을 웃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녀는 마감이 다가와서 페이지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작품은 잉크 안 칠한 그림이 됐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책의 나머지 절반은 급하게 그려졌다고 덧붙이며 그만 사용하라고 애원한다. 포스터로 사용할 건데 토모야가 그녀에게 이 페이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 이수미는 바로 그가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줄 알지만 가토는 아니라고 말해. 그녀가 읽고 있을 때 이야기의 방향이 그 무색 페이지 이후로 새로 전개됐다고 설명해. 곧 고객이 나타나서 복사본을 사기 전에 샘플을 읽어도 되냐고 묻고 그녀를 충격에 빠뜨려. 그 뒤로 군중이 몰려와 그녀의 테이블에 줄을 서며 모두 팔릴 때까지 기다려. 한편 멀리서 지켜보던 유리도 토모야가 끼어들어야 했던 것에 저주가 된 듯 느끼며 그는 이미 자신의 서클 영향력을 이용해 나중에 이수미의 책을 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 그 후 토모야는 몰래 책을 사러 온 사와무라를 만난다. 그가 그녀에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몇 년 만에 게임을 하면서 라이브 해킹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자신이 온 이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때 그는 그녀가 뭔가에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어보지만 그녀는 이야기하기를 거부한다. 그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야기하라고 조르자 그녀는 갑자기 이수미의 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고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도 책을 읽었으니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사와무라는 그가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그가 그녀의 작품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말을 잃는다. 그는 사와무라가 이미 중요한 인물이며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도움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녀는 눈물이 고이고 즉시 도망치고 도모야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다음 날 도모야는 오타와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벌떡 일어나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곧 카토가 사와무라와의 사건 때문에 그녀를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하지만 그는 머뭇거리며 그것은 그와 사와무라 사이의 일이라며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오타와는 카토를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연애 시뮬레이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약한 주인공에 비유한다. 그 주인공은 사소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걱정하지 않는 척하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짜증을 유발한다. 그녀는 카토에게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말하며 미래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후에 토모야는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만 오타와는 자신의 이야기를 추가하며 토모야가 아스미의 책을 흘깃 보았을 때 사와무라는 평정을 잃고 화산처럼 폭발하며 책을 찢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불쌍한 소녀를 진흙 웅덩이에 던져버렸다. 토모야는 자신의 인생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바보에 관한 것.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믿었던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는 갑자기 왜 그녀가 사오마르라 이전에 아스미의 소시지를 거의 타려고 했는지 묻는다. 그냥 문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감정을 감추려고 한 것인지. 토모야는 그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다. 그는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다르게 행동하는 법을 모르겠다고 한다. 그는 전선에 기대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인다. 아스미의 오타와 소설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지만 오타와는 그의 말이 사오마르라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고 그것은 분명히 그녀는 자신이 두 가지를 잃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창작자로서의 존엄성과 그의 어린 시절 친구로서의 위치를 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과 약속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카다는 이번에는 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여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름 코미콘의 마지막 날, 토모야는 사와무라가 행사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선다. 비록 그녀가 올 가능성은 낮지만 행사에서 그는 처음에 그를 보고 놀란 척하는 로널드 맥도날드를 만난다. 하지만 토모야는 그에게 거짓말 그만하라고 말하며 그가 도착한 이후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사와무라를 자신의 무리로 데려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한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를 찾기 시작하지만 모두 헛수고다. 한편 사와무라는 집에서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아버지의 밤 파티를 위해 옷을 차려입고 있다. 그녀는 갑자기 불꽃놀이를 보고 발코니로 나와서 그것을 바라본다. 그것은 그녀에게 토모야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그녀를 부르며 그들이 함께하던 게임의 장면을 재현한다.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예전처럼 성 밖으로 따라오라고 한다. 그녀는 즉시 그의 손을 잡는다. 그들은 곧 사와무라가 이제 왜 그와 화해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오래된 학교 건물에 도착한다.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데이팅 시뮬레이션을 소개했다고 선언한다. 그는 그 당시 정말 재미있었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에게 시뮬레이션을 소개하며 자신을 배신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녀가 필요 없으니 이스미를 그룹에 그냥 데려오라고 말한다. 그녀는 걸어가려고 하지만 토모야는 갑자기 오래도록 말하려던 것이 있다고 밝힌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 사와무라가 사과라고 생각하는 반면 로즈는 그가 그녀에게 엄청 화가 나 있고 그가 한 일 이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와무라는 즉시 그가 가스라이팅의 최종 보스임을 추측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 일에서 잘못한 사람은 그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가 그에게 등을 돌린 사람은 바로 그녀라고. 몇 년 전 토모야는 그녀 때문에 싸움을 벌였고 그 반이 그를 싫어했지만 그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사와무라가
그를 오타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새 친구들을 위해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놀라며 그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모야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른 친구들이 그리 중요했는지, 그녀가 자신을 떠나야 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녀가 그에게 전부였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그를 떠났고 다시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똑같이 오만한 바보인 그녀는 사과하기보다는 지옥에 가는 게 낫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와의 이별이 자신에게도 큰 고통과 상심을 안겼다고 말하며 그에게도 사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가 아스미의 책을 자신의 책보다 선택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더 능숙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무감각하게 또 다른 폭탄을 떨어뜨리고 아스미의 책이 자신을 더 흥분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는 화를 내며 아스미가 그녀보다 낫다고 소리치고 소에무라가 여름 코미켓을 위해 출판한 책은 올해 메뉴의 성적보다 더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모욕적인 발언을 남기고 그녀는 열심히 노력해 더 나아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모야는 그녀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자신의 작업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의 1순위가 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과거의 순간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의 일부가 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녀는 사과할 생각이 없으며 이는 토모야를 놀라게 한다. 토모야는 나중에 그녀를 피기 라이드 태워 집으로 데려다준다. 다음 날 그녀는 동아리 배너 그림을 들고 나타나고 그 그림을 본 파도는 그것이 그녀만의 그림인지 아니면 그림 속 소녀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인지 묻는다. 아다아가 그녀와 대화했다는 인용으로 대답한다. 그 후 토모야는 그것을 승인하고 제작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그들의 동아리를 위해 자신이 지은 이름을 적는다.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줌 통화에 참여해 진행 상황을 논의합니다. 소에무라의 활발한 모습에 아다아가 놀라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여름 만화 축제가 끝난 이후로 이상하게도 의욕이 넘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에무라는 물러서고 싶지 않다며 반박하고 아다아도 여름 방학 전부터 흥분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다아는 자신이 작가라고 변론하지만 소에무라는 그렇다면 왜 그녀의 책은 절망적으로 일정을 지키지 못하냐고 조롱합니다. 아다아는 그 말을 한 바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토모야가 자신이 그 바보라는 것을 알고 즉시 끼어듭니다. 그들이 평소에 무의미한 응시를 멈추라고 요청한다. 전화가 곧 끝나고 토모야는 화장실로 가지만 사촌 미치루가 거기에 있다. 그녀는 그를 그냥 인사하고 화장실을 나간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이전에 눈으로 본 불경스러운 일 때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그녀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자신이 그녀의 복숭아를 보았다고 화를 내고 애니메이션 장면처럼 그를 때렸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말에 토모야는 더욱 기분이 나쁘다. 다음 줄 누락. 다음 줄 누락. 다음 줄 누락. 그는 학대를 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색했다. 갑자기 그녀가 그의 비디오 게임 모음을 발견하고 기어가서 위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가 아직 이것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에 놀란다. 하지만 그녀의 케이크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에게 지금 마음이 냉정하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가 아빠와 싸운 후 그의 집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평소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학교에서 여학생 밴드를 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통오아를 놀라게 한다. 결국 그는 그녀가 그만둘 줄 알았었다. 그녀는 한 해도 채 되지 않아 시작한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브로는 그녀의 바보 같은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 시작한 것들을 어떻게 그만뒀는지 나열하려고 한다. 그러나 마치루는 그녀가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말에 자신의 자존심 스탯을 최대로 올렸다. 그녀는 토모야에게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일에 머물러 있는 그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마치루는 결국 여기서 잠시 머물 계획이라고 말하고 토모야는 부모님이 그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실망한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한다.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는 그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말한다. 토모야는 즉시 자신이 완전히 무장한 마그넘을 가진 성인 남자라고 확실히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다리 사이로 잡아당기며 그의 머리를 누르기 시작한다. 그녀의 계획에 그의 소시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다음 날 AV실에서 그가 일을 하는 동안 아타하가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즐거운 방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솔레무라 바로 방해하며 일이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말린다. 아타하는 떠나고 사와무라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포즈로 계속하며 당신이 도구를 잡고 싶게 만들지만 아타하는 그녀를 부른다. 일과 쾌락을 섞지 말라고 말하며 멈추라고 한다. 이후 그들은 게임에 사용할 음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고 토모야는 두 소녀의 의견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마치루에게서 메일을 받는다. 카도는 이를 눈치챘지만 그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솔레무라가 갑자기 그의 전화를 빼앗고 그에게 화를 낸다. 그들은 그를 묻고 그의 사촌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를 신문하기 시작한다. 그 사촌은 그의 또래이다. 두 소녀는 그들이 이미 엘라베마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토모야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타하를 질투하게 만들어 마치루가 그의 가장 오랜 친구라는 사실에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고 나서 솔레무라가 애니메이션에서 만화로 즉시 전환하게 됩니다. 통오하는 집으로 돌아와 마치루가 부주의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통오하는 자신의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 묻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모든 짐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수집품들이 더 이상 없어졌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물어봅니다. 마치루는 그 외부 쓰레기통에다 그들을 정리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빨리 그걸 가지러 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에게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F를 사용하여 그녀에게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마치루는 미안해하지 않고 그에게 이 모든 오타쿠 취미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몇몇 여자들을 소개해주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자신 같은 패배자를 원할 여자는 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학교 이름인 리즈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은 그보다 덜 유명한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며 오타쿠를 그만두려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가 여자들에게서 얻을 재미를 설득하려 할 때 그는 그녀에게 너는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외롭고 못생겼기 때문이다. 소울은 남자친구가 생길 희망이 없는 솔로다. 마치루는 지금 그녀의 주된 관심사가 밴드라며 변호한다. 도모야는 자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답한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연애 시뮬레이션 산업이 망하고 있다고 쏘아붙인다. 오래도록 파산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는 화장실로 향한다. 그녀를 집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는 곧 그녀의 기타 연주를 듣게 된다. 그는 이웃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녀를 막으러 화가 나서 뛰어나간다. 하지만 방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노래의 멜로디에 빠져들게 된다. 그의 게임 줄거리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그녀에게 함께 할 것인지 물어본다. 그를 설득해 최고의 데이트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려고 하자 그녀가 놀라게 됩니다. 그 순간 수건이 떨어져 고해상도로 드러난 그의 남근에 모두 경악합니다. 다음 날 토모야는 마치루를 동그라미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게임의 음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와무라가 불안해합니다. 마치루가 여자들만 모이는 회의 같아서 그런지 옷차림이 그렇거든요. 아드아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묻지만 토모야는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시지과 활동적이었을 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그녀의 음악을 들어보면 좋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치루가 갑자기 그를 잡아채 거의 죽일 뻔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동안 사와무라는 두 사람의 친밀함을 보고 더 질투심이 생기며 두려워한다. 그녀의 토모야의 어린 시절 친구로서의 위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그 후 토모야는 그녀에게 자신의 게임 음악을 부탁하며 심지어 말한다. 그녀의 밴드를 이용해 테마곡을 홍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마치루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토모야는 이 기회를 그녀가 수건을 잘 활용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게 바로 그녀가 밴드와 함께하는 일이라고 답한다. 아다는 끼어들어 그녀를 포기하라고 말하며 그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는 둘 다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토모야는 아다가 그가 그녀에게 원형에 참가하라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드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해도 그는 반드시 그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나리오 작가는 아드아여야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와무라여야 하는 것과 똑같다.
마치루는 고집을 피우며 모두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아드아를 화나게 한다. 아드아는 오타쿠를 멍청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자신을 욕보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치루는 절대 오타쿠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당모야가 자신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그를 오타쿠로 보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길에서 혼란스러운 멍청이로 본다고 말한다. 그녀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모야가 차가운 남자였지만 숲에서 길을 잃은 그녀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그를 뒤에서 붙잡고 사와무라도 앞에서 그를 잡고 있다. 양쪽에서 함께 박수를 치는 상황이다. 나중에 방에 혼자 남은 토모야는 불안해하고 마치루가 그의 셔츠를 입고 나타나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낸다. 그는 불편해하며 그녀에게 자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정말로 원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수상한 방식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단추를 풀고 그를 자신의 곰팡이로 쥐어짜려고 한다. 그는 당황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급히 해명하고 다시 설득하려고 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다른 친구들이 그가 이를 이루도록 도와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치루는 저항하며 그녀의 밴드도 그녀의 꿈이라도 말합니다. 그는 굴복하며 그녀에게 아버지가 밴드에 대해 허락을 해주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밴드에 대해 한 가지 조건을 주었다고 대답하며 밴드를 승인받기 전에 매니저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가 해결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마치루는 신나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위해 훌륭한 매니저를 찾기 위해 그가 아는 연예계와 가요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그녀는 게임 노래를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고 그에게 말한다. 밴드의 매니저인 그는 심지어 게임에 시간을 쓸 수도 없다고 그녀가 그를 매니저로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항의한다. 그의 프로젝트만으로도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 핑계로 쓸데없는 게임 프로젝트를 포기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꿈과 친구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마치루는 즉시 지적한다. 그의 친구들은 그만큼 게임에 관심이 없다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이유로 남아있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그는 즉시 사기가 떨어진다. 다음날 학교에서 요시히코는 화면에 등장할 기회를 또 한 번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즉시 바보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과 카토가 최근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하며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도모야는 2D 여자 캐릭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요시히코는 그들이 계속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라고 말합니다. 도모야는 이를 듣고 이상하게도 신나합니다. 이는 그녀가 남성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여주인공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는 카토에게 전화를 걸기로 합니다. 그가 갑자기 그들의 서클이 잘못된 것인지, 자신만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인지 묻는다. 카토가 그를 식당으로 불러 음식을 먹자고 하고, 그녀는 그가 생각해낸 것들을 보여준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읽고 있는 책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들과 같은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녀는 사와무라와 이타가 방금 보여준 장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이며 그들이 이런 일을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드디어 그에게 영웅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거라고 한다. 그는 바로 그 약속을 한다. 그 순간 그녀는 심을 통해 그와 소통하며 묻는다. 그녀의 사촌인 미치루에게 너무 친하게 굴지 말라고 한 이유가 혹시 둘이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냐고. 미치루와의 감정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니냐고. 그녀가 돌아왔기 때문에 감정이 다시 생겨난 거라고. 토모야는 즉시 당황하며 사과한다. 이후 미치루의 노래를 듣던 두 사람 앞에서 카토가 갑자기 묻는다. 미치루가 정말 오타쿠 문화와 아무 관련이 없냐고. 이후 토모야는 미치루 밴드의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데뷔쇼에서 그는 6밴드가 공연한다고 알리며 그 중에서 자신들이 먼저 무대에 설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 소녀가 이게 바로 그들이 워밍업 무대라는 말을 하자 토모야도 동의하며 그러면서 오늘은 밴드의 공연이기 때문에 인지도나 성과 팬이 없어서 티켓, 전단지, 심지어 홈페이지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쇼에선 아무도 그들의 못생긴 얼굴을 볼 기대를 하지 않지만 토모야가 이 조건들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빨리 데뷔할 수 있었어요.
혹시 그들의 뒷모습이 아이들 무대에서 공연했을 수도 있는데 파티에서는 광대조차 더 많은 환호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손을 모아 환호를 합니다. 그 사이 카토와 아타하가 쇼에 도착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아타하는 카토에게 도모야의 잘못된 선택을 참아온 것에 대해 비난합니다. 그를 막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이죠. 카토가 그녀에게 그를 믿으라고 설득해도 아타하는 계속 반박합니다. 그래서 카토는 떠나기로 결심하며 이 멍청이 주위에 있는 것이 메뉴 팬으로서 겪는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오무라도 곧 도착하지만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는 견딜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오랜 친구가 토모야의 지위에서 빼앗긴 것을 보는 것에 대해 카토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가난한 소년을 믿어보라고 격려하지만 아타하는 그녀에게 묻는다. 에디아가 신뢰를 얻기 위해 제대로 한 일이 하나라도 있냐고. 그들은 드디어 그린룸에 들어가지만 알게 된다. 마치루가 이제 카우걸이 되어 말도 능숙하게 탄다는 사실을. 마치루는 브로가 준 코스프레 복장이 신경 쓰이고 토모야는 당신이 부러워하는 자세로 차분히 그녀에게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밴 금지에 대한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그는 그녀가 처음 밴 멤버들을 만났을 때 그녀가 만난 곡들에 대해 설명한다. 연주했고 그녀가 합류한 후에 연주한 곡들은 모두 애니메이션 곡 커버였다. 그는 그녀가 합류하기 전에는 하드코어 애니메이션 커버 밴드의 모든 멤버들이 공통의 아키요 관심사에 묶여 있었으며 그녀를 설득해서 그녀가 최신 유행 팝곡을 연주하는 줄 알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들었던 모든 곡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럴수록 그녀의 곡들은 점점 애니메이션 같은 멜로디를 갖게 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곡들은 애니메이션과 같은 멜로디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밴드가 그녀를 무의식 중에 세뇌시켰다고 선언하지만 마치루는 그게 얼마나 큰 바보였는지 몰라서 멍하니 있다. 그녀는 밴드에게 돌아서서 토모야가 말하는 게 사실인지 물어보는데 그들은 수줍게 확인했어요. 그녀에게 절대 말하지 못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애니를 싫어했거든요. 마치 전 애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토모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주변 세계가 그녀보다 더 오타쿠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더러운 입을 닥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신 그녀의 밴드의 매니저가 되기로 한 것에 동의했다고 더 밝혔어요. 이익이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마치루는 이게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토모야는 대담하게 말하길 그녀가 싫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코스튬을 벗고 바로 이곳을 떠나라고 하며 그녀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며 얼마나 그들은 그녀를 필요로 하고 또 애니메 노래를 부르고 싶어해요. 그녀는 자신이 오타쿠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토모야는 굳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오타쿠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오타쿠 관객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해요. 그는 필요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녀에게 꼭 오타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놀라게 해요. 그는 그녀가 언젠가 훌륭한 오타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놀라게 해요. 이후 마치루와 그녀의 밴드가 무대에 올라가 열광적인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을 매우 신나게 만들어 그녀를 놀라게 해요. 공연 후 토모야가 그녀를 만나서 그녀가 처음 공연을 한 소감이 어떤지 묻고 흥분한 그녀는 자신을 말해요. 그녀는 그들이 이렇게 열정적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토모야는 콘서트에 오는 오타쿠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대답한다. 그 후 그는 그녀의 꿈을 이루어 주었고 이제 그녀가 그의 꿈도 이루어줄 차례라고 말한다. 그는 아탈라의 글과 소 아모르의 일러스트 마치루의 음악을 기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마무리하며 마치루는 그의 손을 잡고 동의한다. 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소 아모르는 질투하지만 카도는 마치루가 팀에 있어 기쁘다고 표현한다. 그녀가 좋은 노래를 써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 아모르는 동의하지 않으며 음악이 없어도 그들의 시나리오와 작품은 사람들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자신이 한 말이 진짜인지 물어보았고 카도는 그녀가 방금 한 말에서 두 가지에만 기쁘다고 대답한다. 첫째, 그녀는 이제 아탈라의 말을 존중하게 되었고 둘째, 그녀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진지하다. 카도는 결국 겨울 만화 키트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며 어떤 게임이 될지 기대하며 계속 걸어간다. 하지만 소 아모라가 어닉스펙티들리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당황한 그녀는 게임 작업으로 밤새워 노력하는 동료 오타쿠는 이렇게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변호한다. 그러나 카도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탈라의 경고로
그녀가 소 아모라에게 가까워지면 그녀의 삶이 살아있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두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녀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몇 주 후, 아탈라는 드디어 시나리오 작성을 마치고 자료를 교정한 후 그들의 게임 첫 단계가 완료되어 신이 났습니다. 아직 만화 키트까지 2달이 남았지만요. 이 이야기는 오타쿠와 비오타쿠가 모여 그들의 꿈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끝. 이 요약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스토리 가득한 모험을 만나보세요. 이런 애니메 리캡이 마음에 들면 이 영상 꼭 봐봐.